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앞서 그 기초과제 답지가 올라갔는데요. 이거 제가 열심히 2시간 넘게 만든 건데 많이 안 봐주셔가지고 한번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이 마지막 수학 세션이라서 좀 내용도 많고 어려울 텐데 이것만 견디면 이제 좀 더 쉬운 거 나와서 네, 열심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거 리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샘플링이었는데요. 결국 저희가 ML이나 AI를 하면서 평균 구한 일이 많은데 그랬을 때 X가 TX라는 분포를 따르면은 거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뭐 FX, TX 한 다음에 T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란 방법론으로 이제 X를 PX라는 분포에 뽑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메이션 한 걸로 근사를 할 수 있다. 이걸 배웠는데 이 가정 자체가 XI를 PX에서 뽑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PX가 저희가 알다시피 R에서 뭐 정규 분포나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뭐 Q놈이나 뭐 뭐가 있을까요? 뭐 Q 유닛인가? 이런 거 쓰면은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처음 보는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는 분포에서 그 X들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계산해주자가 이제 샘플링의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좀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가장 먼저 있는 등호는 그냥 fx에 px 곱한 거 적분한 거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네, 위의 식이랑 똑같죠? 그냥 qx를 나눠주고 qx를 곱한 걸로 네, 등호를 쳐줬고 그랬을 때 이 익스펙테이션은 결국 x를 p가 아닌 q에서 뽑았을 때 익스펙테이션과 동치로 할 수 있다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왼쪽 식이 저렇게 되고 오른쪽 식이 저렇게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제 그러면은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은 QX라는 분포를 따르게 된 것이고, 그랬을 때 저희가 X를 QX에서 뽑은 다음에 이만큼에 대한 계산해주면은 똑같은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네, X를 Q에서 뽑는 게 임폴턴스 샘플링의 주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 웨이트라는 PX분의 QX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QX도 어쨌든 확률 값이다 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 값이 0에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이제 QX분의 PX가 발산해 버리겠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수통 같은 거 들으신 분들은 서포트라는 개념에 대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예를 들어 뭐 PX의 서포트 X 뭐 이게 캘리그라피가 인터벌 0에서 3인데 QX의 서포트는 0에서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PX는 0에서 3부터 정의가 되는데 그 분모에 있는 0에서 1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만큼은 정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PX의 서포트가 QX 서포트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런 가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네, 발생할 위험도 있고 제약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분포에 대해서 네, 표본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샘플링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라는 문제를 봤을 때, 아, 우리가 이제 아는 함수여야지만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고, 뭐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가 기존의 내용들이었는데,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나온 걸 보고, 아, 이제 함수가 컨벡스면은,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 가 컨벡스 옵티멈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정 펑션이나 셋이 컨벡스하다면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컨벡스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컨벡스 셋에 대한 정의는. 그래서 X1과 X2가
특정 셋에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중 평균을 한 것도 그 셋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가중치가 0에서 1 사이에 된다가 그 컨벡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점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이 다 셋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점을 잡으면은 가운데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셋 안에 없죠. 그래서 컨벡셋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벡스 셋처럼 보이지만 컨벡셋이 아닌 게 뭐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람다를 0점으로 잡고 이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 가운데 점은 이제 바운더리가 포함 안 된 셋이다 보니까 네 컨벡스가 아니죠. 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벡스 펑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저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게 정의다 보니까 뭘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 이게 정의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을 때 항상 컨벡스 펑션에 대한 도메인을 그냥 유클리디안 R로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Rn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나 좀 더 확장해서 매트릭스까지 인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게 컨벡스 펑션이냐 하면은 도메인이 R의 n승이고 그 이미지가 R일 때 컨벡스라는데 특정 점을 잡았을 때 네,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다면은 아마 젠슨 이니퀄리티에서 보신 것 같은데 사실 먼저 컨벡스 펑션에 대한 정의가 나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파생된 게 젠슨 이니퀄리티입니다. 살짝 젠슨 이니퀄리티가 좀 더 일반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도메인도 컨벡스 펑션이어야 된다. 컨벡스 셋이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항상 신경 안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항상 뭐 y는 x 되고 이거를 컨벡스 펑션이라 하죠. 왜냐하면 뭐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니까. 근데 이거를 왜 컨벡스 펑션이라 하냐면은 이제 사실 이게 도메인이 R에서 R로 가는 펑션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 공간 R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그 사이에 있는 점 또한 그 실수 공간 R에 있죠. 그래서 R 자체가 컨벡스 셋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 거고 사실 원칙적으로 볼 때는 네, 도메인 또한 컨벡스 셋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F가 Rn에서 R로 갔을 때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가 컨벡스 펑션이다 했는데 그럼 이제 1차원에서 컨벡스 펑션이 뭐가 있냐? 테스트 1차원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저 그려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려보거나 만약 이게 미분이 가능하면은 두 번 미분 가능해가지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파인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익스포넨셜 그려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뭐 파워스도 똑같을 거고 아, 네. 이거는 R 플러스 플러스는 그 x가 0보다 큰 거나 같은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x가 R 플러스면은 뭐 x 제곱에서도 이 부분일 거고 뭐 x 3승이어도 뭐 이 부분이라서 당연히 컨벡스 하겠죠? 그래 보면은 네. 그리고 렐로 펑션이라고 저희가 그 아직 딥러닝을 안 배웠지만 딥스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선형 함수를 계속 쌓다 보면은 이제 선형 함수를 계속 쌓아도 그건 결국 선형 함수잖아요. 그래서 비선형 활성 함수를 쌓아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렐로거든요. 그래서 렐로의 장점이 뭐 그레디언트 베이식 문제 덮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렐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0하고 x 중에 큰 값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은 그냥 0이겠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y는 x꼴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컨벡스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n승에서는 이제 인풋이 벡터를 받는 건데, 뭐 이것도 그냥 말이 벡터인 거지. 어, 예를 보면은 이제 A1부터 An까지 계산하고 X1부터 XN까지 이걸 내적한 다음에 평수 B를 곱한 건데,
이거 계산하면 그냥 A1, X1 더하기 AN, XN 플러스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어파인 펑션이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어파인 펑션이고, 그래서 결국 컨벡스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sum of squares 이거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x1부터 제곱부터 점점점 xn의 제곱이 나오고 x1의 제곱은 당연히 컨벡스죠. 이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차 함수들의 다 서메이션을 모이셔서 이것 또한 컨벡스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래 n승에서 대표적인 컨벡스 펑션들이고 이게 소프트 맥스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비선형 활성 함수고 뭐 그 뭐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 또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컨벡스인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m 곱하기 n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는 경우인데요. 살짝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게 정의할 때 인풋을 아래 n승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벡터까지만 인풋으로 받았는데 왜 매트릭스로 인풋을 받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계산하다 보면은 아래 m승이나 이거를 좀 펼쳐가지고 계산한 아래 mn이랑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덧셈, 곱셈이 똑같이 정해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고급진 수학 표현으로 하자면은 아이소몰픽이라고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업타임 펑션을 들면은 이제 이러한 식을 계산하면은 결국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A11부터 A12 점점점 이렇게 있을 거고 X1, X2 이렇게 점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1,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거 계산하면은 그냥 다 엘리메이트 와이즈로 다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선형 함수들의 합이라서 이것도 컨벡스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브 디터미넌트 이런 것도 다 같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대칭 행렬인데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네, 그 고유값 람다 i가 모두 0보다 크다. 그래서 선형대수 때 배웠겠지만은 포지티브 데피니타다의 표현입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응통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컨벡스 펑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댄슨 이니퀄리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방향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거 제가 한 건 아닌데 어 2파이 x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2파이 더 크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복습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된 범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파트는 이제 정보 이론이고 이제 정보 이론은 이제 엔트로피라는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 만든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는 전기 전자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딥러닝에서도 확장돼서 자주 사용되는 통신 쪽에 쓰이는 건데 이걸 확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하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이 불확실성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 쓴다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낮겠죠? 사실 거의 이건 불확실성이 0이죠.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뭐 메타 이런 건 M7 같은 경우는 오를 것 같지만은 급락할 때도 있다. 되게 불확실성이 크죠. 그래서 하이 어설틴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 메타를 4달 전에 샀는데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좀 더 불확실성이 클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부분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그 확률 변수는 그 디스크리트한 이산형 확률 변수로 조건을 둡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요. 정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x가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 p 로그 p의 x라고 정의를 하고 이랬을 때 이거는 x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고
네, 익스펙테이션 풀어 쓴 거죠. 네. 아, 참고로 이게 그 통신 이쪽에서 먼저 온 거다 보니까 단위가 비트입니다. 그래서 로그에 있는 그 비트 그 뭐지? 자연상수 2가 아니라 숫자 2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네, 여기 안에 넣어서 부호 바꿔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네. 그게 다 똑같은 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거 엔트로피를 자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결국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x에 대한 불확실성을 측정을 해보자면은 뭐 hx라고 하면은 이게 이 x가 p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로그 px분의 1이고 이거를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x가 지금 샘플 스페이스가 0하고 1이죠. 그래서 0, 1에 있었을 때 px 로그 px분의 1인데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x가 0일 때 px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의 1이니까 로그 2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이고 그 밑이 제가 여기 통신 이로 쪽 나왔다 보니까 밑이 2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로그 2의 2죠 다.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라 1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hy 계산하자면 expectation 지금 y는 이 p라는 걸 따른다 했을 때 그냥 q라고 할게요. q라 했을 때 로그 qy분의 1이라 한다면은 네, 서메이션 y가 0, 1에 있을 때 qy 곱하기 로그 qy분의 1이고 그랬을 때 y가 0일 때는 10분의 9 곱하기 로그 9분의 10 플러스 10분의 1 로그 10이겠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한 0.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 x는 x 같은 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전 랜덤하잖아요. 2분의 1, 2분의 1 확률이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불확실성이 큰 거고 y 같은 경우는 그 0에 나올 확률이 10분의 9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좀 적겠죠. 그래서 실제 값도 hy는 0.5고 hx는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눈치채신 분들은 그러면은 x의 엔트로피는 그 유니폼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값이 골고루 나올 때 가장 크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파이썬으로 가볍게 그려본 건데 아까와 같이 바이너리한 그러니까 x가 0하고 1이라는 값을 가질 때 그럼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이 뭐 p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은 1-p겠죠? 그랬을 때 그 x축을 p, y축을 엔트로피 잡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려면 이제 두 개의 확률이 같을 때 불확실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P가 0.5일 때 가장 큰 거고, 예를 들어 맨 끝에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P가 0인 거잖아요. P가 0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상황은 그 X가 0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0이고,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예 없죠. 뭘 하든 1이랑 값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가 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몇몇 성질들이 있는데요. 일단 네, 0보다 크고 로그 x의 개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x의 뭐 넘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버러블 x. 그러니까 x가 0하고 2라고 3이라는 값을 가질 때 2의 값은 3이다. 이고 그랬을 때 이게 저희가 쓸 때 그 젠슨 이니퀄리티 서인에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정의로 바로 도출이 되고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어, 네. 두 번째 줄 같은 경우 마이너스 여기 안으로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x는 로그 x분의 1이니까 그냥 로그 성질인 거고 제가 식을 빼먹은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아 그 뭐지 로그 함수가 커뮤니케이트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젠슨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고 그랬을 때 px 곱하기 px는 1이라서 로그 1은 0이라서 마지막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젠슨 이니퀄리티 쓴 거라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x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자주 쓰진 않지만은 x가 좀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네, 음수값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로그 그러니까 x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로그를 씌운 것과 같다를 확인한 거고 이것도 처음 식은 정이고 두 번째 식은 로그 성질이고 세 번째 식은 컨티브한 펑션의 특징이고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하면은 이거 1 나오죠. 그래서 1을 x번 더해야 되니까 로그 x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방금 저희가 처음 했던 그 x는 네, 어, x가 0이랑 1이랑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스페이스 s가 0하고 2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대값이 저희가 hx 최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x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x가 원소가 두 개죠. 그래서 로그 2의 2니까 1이라서 h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 살짝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표현할 때 실제 분포 P에 따르는 데이터를 다른 분포 Q에 최적화된 코드로 부호하려면 이게 제가 계속 통신 이론하는데 이게 다 통신 이론에서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막 부호와 이런 표현이 쓰신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가를 나타내 치고 이게 이제 딥러닝 스터디랑 하신 분들은 되게 로스 펑션 정의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를 많이 하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그 뭐지 로스 펑션이 계산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런 수식을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P랑 Q가 같아요. 그러면은 2의 X가 P를 따를 때 마이너스 로그 P의 X겠죠? 이거는 그냥 HX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고 그냥 이런 수식이 있고 실제로 이게 뭐 ML에 많이 쓰인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시간이 벌써 조인트 엔트로피인데요. 그 기존 HX 같은 경우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 하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산했다면은 이제 HX, Y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아그램으로 가볍게 걸어보면은 x가 이렇게 있었을 때의 이 불확실성을 얘라 하면은 뭐 x랑 y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거의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네, 이것도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아직 남아있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지 통입이나 수통에서 이 y 기분 x에 대해 배우죠.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평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주의해야 될 게 h, y, x랑 h, y 기분이 다르거든요. 이게 두 개가. 혹시 전용호 교수님 수리통계학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x가 주어진 거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x의 값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고요. 이건 그냥 실수 값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엔트로피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주어져야 그 엔트로피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통에서도 사실 이 아, 이거 두 개 다르다고 배우죠?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건 실수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x가 주어졌을 때 px를 곱하면은 그거는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고 이제 방금 전에 조인트 엔트로피랑 이거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x랑 y가 있을 때 이게 x가 주어졌을 때 남아있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면은 h x 기분 y는 x가 주어졌다 가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게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으로 증명한 조인트 엔트로피와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관계인데요. 맨 첫 번째 등식은 그냥 정의이고 두 번째 식은 이거 그냥 조건부 확률 성질 쓴 거죠. x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x가 먼저 일어나고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이다. 인 거고 이거 로그는 그 뭐지?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로그 성질로 이거 두 개 분리했고요. 그 기대값도 선형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식 두 개를 분리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식이 이 두 개의 식의 합을 조인트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x, y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hx는 x에 대한 불확실성. 얘는 x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때 y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x의 불확실성에다가 x를 제외한 y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면은 x와 y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온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성질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란 건데 두 x랑 y가 공유하는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본 이게 정의거든요. 음, 어, x랑 y가 있었을 때, 네, 이 두 공유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이 오른쪽은 y를 알았을 때 x에 대한 불확실성인 건데 그럼 두 겹치는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뭐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i, x랑 y에 대한 값이잖아요.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이제 x랑 y에 대한 게 있을 때 hx는 이 범위잖아요. 그리고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남은 불확실성은
요거잖아요. 파란색 부분이라서 그 남는 부분이 지금 보라색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방향만 반대죠. 그리고 마지막 식 같은 경우는 이제 x, y가 있었을 때 hx 플러스 hy는 지금 hx가 이렇게 더해졌고 hy가 이렇게 더해졌을 때 이 전체 이 hx, y를 빼주면은 지금 이 값 자체가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ix, y인 거.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식으로 증명하면 되게 간단한 부분들이라서 그 정의 들고 가면은 혼자 직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림으로 그려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자면은 hx, y는 x랑 y에 대한 정보량이다. 그리고 hx랑 hy는 각각에 대한 정보량이고 얘는 y라는 정보량이 주어졌을 때 남아있는 x에 대한 불확실성 얘는 x라는 정보량이 주어졌을 때 y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고 I, x, y는 네, x와 y가 공유하는 불확실성이다 정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응용통계학과 정보이론 수업 들으면은 한 2주, 3주 걸쳐 나간 내용인데 좀 컴팩트하게 나가다 보니까 증명 같은 거 이해 안 되면 혼자서 해보시거나 저한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풀어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이거 계산 저번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얘랑 얘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되게 계산하기 쉽죠? x랑 y에 대해서 p, x, y, 로그 p, x, y. 계산 바로 넣으면 이세 개 값은. 그랬을 때 h, y, 기본 x는, 어, h, x, y에서 h, x 값을 빼주면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h, x 플러스 h, y에서, 네, h, x, y를 빼준 값이 될 거라서, 위에 구한 세 개 가지고 다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할 거는 KL 다이버전스라는 네, 거리 개념은 아니지만 거리 유상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생긴 꼴 자체가 좀 엔트로피랑 닮았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없었을 텐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로그 그 분모는 뿔과 덧셈으로 분리 가능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지금 x가 확률 분포 p를 따른다 했으니까 px에 대해서 얘를 랜덤 베리어블이야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게 성질 자체가 두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p라는 그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q라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하죠. 그 파란색 막대기들이랑 빨간색 그래프랑.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값이 46.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KL 다이버전스가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가 유사할수록 KL 다이버전스 값이 작고 분포가 유사하지 않을수록 KL 다이버전스 값이 커가지고 그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걸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MLA 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두 분포의 KL 다이버전스라는 값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버리면은 두 분포의 거리가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의 특징 같은 게 있는데요. 음, 먼저 가장 큰 거는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란 말인데, 그래서 P랑 Q랑 순서랑
Q랑 P를 바꿨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K의 다이버전스 좀 함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거리의 측정이 아닌 게 x, y의 거리를 측정한 거랑 y, x의 거리를 측정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 거리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px는 0, 1, 지금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값이 주어지면은 이 값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확률값 주어졌으니까. 근데 계산해 보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K의 다이버스 값도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 그 엔트로피 성질이랑 거의 비슷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센스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어, 네,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분포 간의 K의 다이버스가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이다. 그럼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런 최소값은 두 분포가 아예 똑같은 분포일 때, 네, 그거랑 1대1 대응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분포가 같으면은 K의 다이버스 값도 0이고, K의 다이버스 값이 0이면은 두 분포가 똑같은 분포다. 그래서 뭐지? 그 필요 충분 조건? 네,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이 아니어서 제가 K의 다이버스가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거리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직관이랑 맞닿거든요. 만약에 어, D가 이게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X는 그 X의 값이 정의된 네,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랬을 때 두 점이 있어요. 근데 두 점 거리가 0보다 크면은 두 점은 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고 P랑 Q의 거리를 측정하나 Q랑 P의 거리 측정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메트릭하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삼각부등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삼각형 이거 해가지고 X 플러스 Y가 Z보다 크거나 같다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 돌아가는 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일 저희가 항상 쓰는 매트릭 공간은 어쨌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하는 알콤마 D죠. 그래서 뭐 여기 평면의 직선 그었을 때 근데 이게 R 실수 공간이라 했었을 때 이 두 점 어떻게 잡아도 네, 그 매트릭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뭐 2차원에서 X랑 Y를 잡았을 때 이거에 대한 거리를 어, 뭐 X1, Y1, X2, Y2로 했을 때 이 거리를 dx, y는 a, b라 했었을 때 dA, b는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고 네, 이게 매트릭 스페이스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K의 다이버전스가 매트릭이 아니라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보완으로 나온 게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KL 다변수이기 때문에 KL 다변수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성질을 똑같이 만족을 해요. 차이점 하나라면은 이제 얘는 대칭성까지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젠센 사이먼 다이버전스의 P와 Q의 거리는 Q와 P의 거리와 같다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수식으로 보면은 너무 당연하죠. JST, JS, PQ는 요 식일 거고 이 식일 거고 JST, QP는 2분의 1, 그래서 이거 교환법 썼으면 똑같죠? 그래서 시메트리가 성질이 만족이 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이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얘는 시메트릭하고 진짜 사이는 다이버전스는, 얘는 어시메트릭하다, 비대칭성이다. 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누구가 한 번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스샤는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계산이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가 좀 더 편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아래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젠슨 샤는 다이버전스 말고 되게 많은 그 다이버전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 간의 거리를 정의하는. 그래서 이제 뭐 생성 모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WKN 이런 거 할 때 거리 매트릭스를 바셋타인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있는 거리 매트릭도 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랑 KL 다이버전스를 포함한 거를 F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 이거 멈춰야 돼? 커피 먹으시냐고? 아니, 멈춰야 돼? 아, 이거 이제 해볼게요. 너무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보 이론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 이론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냐 했을 때, 와, 얘 자기 연구하는 것도 강화학습 가져왔다 하고 악플 다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번에도 했던 거고 실제로 강화학습이랑 그 뭐지? 생성 모델 쪽에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식 자체를 딥하게 이야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도 쓰이구나라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머신러닝 하면 크게 세 가지 하잖아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 영어로 뭐지? 어, 뭐 슈퍼바이스 러닝? 네.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있는데 강화학습은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정 상황이랑 리워드가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그 특정 상황마다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막 엄청 초기에 했던 행동이랑 그 나중에 한 행동이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로 하는 행동을 찾고 싶다. 근데 그게 각 스테이트만 다르니까 결국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액션의 페어를 찾고 싶다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보상을 주는 리워드를 찾는 액션을 하자. 다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A씨가 뭐가 있냐면은, 이 혹시 그 카이스트 인스타그램에서 막 넙죽이 걷기 일지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그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넙죽이가 발을 막 어떻게 움직여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발짝 더 걸으면은 리워드 더 많이 줄 거고, 만약에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리워드를 낮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잘 걸을 수 있도록 특정 폴리시를 학습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화 테스트들 자체가 뭐 저희가 NLP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그 LLM들한테 수학 문제 풀리고 그러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번역을 시키거나 그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넙죽이가 걷게 하거나 네, 이런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살짝 시기 좀 별로긴 한데 그냥 핵심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강화학습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도 딱 한 번의 리워드가 아니라 좀 긴 타임 스텝에 대한 전체 리워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리워드에 대한 서메이션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리워드가 단순히 이렇게 리워드 하면은 그 에이전트 애들이 그좀 도전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행동만 하는 거예요. 좀 더 리워드가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행동이 보수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리워드가 많을수록 좋은 좀 어드밴티지를 주고 싶은데,
거기에 엔트로피까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를 높이는 동시에 불확실성도 높이자가 강학습의 주요 목표로 이렇게 목적 함수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학습에 좀 엔트로피 개념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분포 자체가 좀 더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림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많죠. 그게 좋은 행동 같은데 오른쪽에도 뭔진 모르지만 이 물음표 박스를 머리로 치면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준다는 게 이 엔트로피가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좀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홍성적 적대적 신경망 겐이라는 건데요. 이거 세션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 2014년에 나온 그 누가 썼더라? 앤드류였나? 썼는데 되게 혁신적인 좀 신기한 논문인데, 그러니까 에이전트 두 개 서로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성 모델이라는 게 저희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분포 같은 걸 뽑고 싶은 게 저희가 생성 모델의 목적인데 그 생성자가 판별자를 줍니다. 그래서 뭐 위조 지폐를 주면은 이제 생성자가 뭐 노이즈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판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판별자는 이게 진짜 위조 지폐로 만들어냈는지 이제 진짜 지폐랑 구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성자는 더 좋은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할 거고 이제 판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걸 잘 구분하려 하겠죠. 서로가 이제 경쟁하면서 좀 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성자는 저희가 결국 이 생성 모델의 목적 자체가 생성자가 좀 더 잘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생성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완벽한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x 셋이란 게 x의 추정치란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추정치가 실제 모습값과 비슷하게 진짜처럼 만들어줘야 된다가 목표인 거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판별자를 속여야 된다는 게 네, 괜히고 이 판별자 같은 경우는 이 생성자가 만든 x가 진짜 x인가를 확인하는 게 판별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식으로 보면 지저분한데 어, 그 민맥스의 문제거든요. 어, 얘가 판별자이고 얘가 생성 네, 생성자인데 그래서 판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가 생성자가 좀 더 그럴듯한 분포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목표가 생성자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판별자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뽑고자 하는 건 부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판별자에 대한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가 더 그럴듯한 걸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 뒤에 있는 거고 이게 보면은 그 D에 대해서 concave 하거든요. 그 미분 해보면 안 텐데 어쨌든 로그 함수가 concave 하니까 그래서 이런 concave 함수는 어 잠시만요. 네, 결국 맥시멈 값을 찾는 게 그 얘 빼고 맥시멈 값만 찾는다고 보면은 콘케이브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기울기가 0인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뭐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 d제타에 대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 보면은 네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뭐 다 넘어가고 결국 계산하면은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의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걔네 목적 함수가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 꼴로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은데 케일 다이버전스랑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에서 젠슨 샤넌이 좀 더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좀 현실에서 많이 안 쓴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갱 같은 데서는 목적 함수로 쓰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인데요. LLM 얼라이먼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자연어 언어구들이 이제 좋은 답변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간의 윤리 가치랑 어긋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법에 대해 알려줘. 뭐 폭탄을 만든 방법에 대해 알려줘 했을 때 LLM이 이걸 알고 있어도 말을 못 해야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LLM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랑 가치에 부합하도록 모델을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면은
인간의 선호라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답변은 윤리적으로 옳다. 이런 답변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이래서 인간의 선호 자체를 파악해야 돼서 결국 리워드란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들 익숙하실 텐데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가끔씩 답변 2개 내놓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답변인지 골라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매기는 리워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LLM 얼라이먼트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런 리워드를 가지고 어쨌든 그럼 좀 더 챗GPT가 좋은 대답을 내뱉는 확률 보 찾고 싶다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거고 이거를 RLHF라고 합니다. 그래서 Reinforced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그러니까 인간의 피드백으로 생긴 리워드로 학습을 해보자. RLH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RLHF의 큰 과정인데, LLM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LLM 하면은 일단 먼저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거 하잖아요. 프리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특정 태스크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좀 잘 되는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거치는데, 파인 튜닝이란 거 뭐냐면은 특정 태스크들에 좀 더 적합하게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LLM을 만들고 싶다 하면 수학 쪽에 좀 더 특화된 파인 튜닝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번역에 특화되고 싶으면 네, 번역에 특화되도록 파인 튜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의 단계를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완벽한 초기에 좀 맛있는 세팅을 했다면 이제 파인 튜닝을 좀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LLM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SFT랑 뭐 BPO 이렇게 두 가지 RLHF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그래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지도 학습으로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데이터 뭐 수학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시켜요. 근데 이게 그냥 수학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답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꼴이 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더 똑똑한 LLM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선호에 맞춰서 LLM 얼라이먼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얘가 이제 좀 머리가 좋아졌다면은 이제 저희의 인간의 선호, 윤리적 기준에도 좀 맞춰보면 좋겠다. 한 게 LLM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걸 할 때 결국 휴먼 피드백이라는 리워드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강화학습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워드 R 파일을 학습시켜서 결국 뭐 강화학습인 생성모델은 뭐 파라미터로 바꿔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초기에 설정한 초기 파라미터에서 크게 안 바뀌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처음에 좀 프리트레이닝 하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분포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크게 변하는 거는 좀 별로다. 왜냐하면은 일반화된 태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LLM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갑자기 파인튜닝 했다고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나머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포가 많이 변하는 걸 방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 간의 차이에 제약을 준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PAL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 지금 결국 보는 게 맥시미제이션, 리워드를 최대하고 싶은데 얘는 그냥 리워드죠. 그래서 HSC랑 똑같이 리워드를 최대하고 싶지만 그 와중에 기존에 프리트레이닝된 하이 슈퍼바이스 이거랑 하이 세타랑 거리에 제약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음수를 붙여가지고 제약을 두는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맞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기존에 학습된 LLM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그 AI, ML 공부를 하면서 살짝 해석학 이런 데 쓰는 개념을 많이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이거 하나 배우자고 수업과 들어가가지고 해석학 수업 듣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개념 위주로 몇 개만 소개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슈프리멈, 인피멈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이정님께서 리젝션 샘플링 할 때 나왔던 PPT에서도 있었고 뭐 벨망 오케이션이나 뭐 W 객관대에서 되게 슈프리멈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요.
근데 대부분 설명하실 때 그냥 맥스로 퉁쳐라 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맥스로 퉁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슈프리멈, 인피멈을 좀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만약에 위에부터 볼게요. 오픈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1,3이란 게 있어요. 이거의 최대값이 뭔가요? 최대값 없죠? 근데 저희가 최대값이랑 비슷한 개념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3보다 작긴 하잖아요. 3이란 값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슈프리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슈프리멈 값은 3이에요. 그리고 최소값, 이거 최소값도 없죠. 이 구간 내에서는. 그 최소값은 없지만은 인피멈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얘의 인피멈은 1입니다. 물론 클로즈드 인터벌, 그러니까 1,3에서는 저희가 아는 그냥 맥스랑 미니로 퉁치면 안 돼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에서 맥시멈 계산하면 3 나오고, 그쵸? 그리고 슈프리멈 계산이 3 나오니까 똑같은 거고, 인피멈은 둘 다 1 나오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클로즈 인터벌에서 슈프리멈과 맥시멈은 같지만 오픈 인터벌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어퍼 바운드랑 리스트 어퍼 바운드랑 개념을 성립해야 되는데 어, 그 집합에 있는 뭐 특정 1, 2, 5, 9, 10 있어요. 이런 숫자들의 집합이 있어요.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B보다 큰 숫자들은 엄청 많죠. 뭐 만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10도 10은 안, 10 되구나. 10도 A보다 크거 나왔죠. 그리고 뭐 5천 뭐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어진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큰 숫자들의 집합을 어퍼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 당연히 개수가 엄청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포니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퍼 바운드가 뭐 만도 있고 뭐 1억도 있고 그럴 텐데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는 10이겠죠. 그래서 얘의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AC를 들고 왔을 때 S1이 이러한 집합이라 했을 때 맥시멈 값은 그냥 여기서 가장 큰 값 고르면 되니까 20일 거고 어퍼 바운드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많겠죠. 근데 이 어퍼 바운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는 20이겠죠. 만약에 저희가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21로 고르면은 21보다 작은데 얘네보다 전부 큰 그러니까 20보다 크고 21보다 작은 숫자가 실수 공간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슈프리멈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멈은 맥스의 개념을 포괄하는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학원 직원이 잘 교재랑 본적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라는 오퍼레이션 대신에 대부분 다 슈프리멈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좀 더 네, 일반화된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맥시멈이랑 슈프리멈 값이 같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시로 들고 온 거는 그 이 S2라는 집합의 맥시멈 값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 집합에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 보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점점점 하면은 1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집합에 1이라는 숫자 없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퍼 바운드는 되게 많죠. 1도 얘보다 다 크고 나왔고 뭐 만도 얘보다 다 크고 나왔고 뭐 1억, 뭐 5조 다 크고 나왔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슈프리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좀 직관적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받아들일 때는 그냥 가장 큰 값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로어 바운드랑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는 동의어로 인피멈이라고 얘 똑같죠? 뭐 1, 뭐 10, 5분의 3, 5분의 1, 뭐 이러한 셋이라는 게 있었을 때 이걸 S1이라 하면은 얘보다 작은 숫자들 너무 많죠. 뭐 마이너스 100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만도 있을 거고 0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다 얘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S1에 있는 원소보다. 그래서 이걸 로어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어 바운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네,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S2라는 집합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점점점 이렇게 있다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니멈 값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미니멈 값, 뭐 100만 분의 1을 잡아도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숫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값은 어지만은 greatest lower bound, 그러니까 인피멈이라는 값은 0이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멈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해요. 그래서 그 인피멈이랑 슈프리멈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책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성질들도 슈프리멈이랑 인피멈이 되게 그냥 고등어 방향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건 살짝 좀 뇌절인 것 같기도 한데 립시츠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 F가 실수 공간에서 실수 공간으로 매핑하는 펑션이라 했을 때 이 F를 립시츠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정의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K는 0보다 컸을 때 저희가 민밸류 티어렘이라는 거 배웠죠. X1과 X2가 있었을 때 그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은 그 사이에 미분계수랑 똑같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식이란 게 주어지고 F가 디퍼런셜 할 때 there exists 뭐 C in X1과 X2라는 오픈 인터벌 사이에 C가 있어가지고 F 프라임 C가 fx1 빼기 fx2 x1 빼기 x2랑 같다.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죠. 그래서 이 C를 바꿔주면은 f 프라임 C가 f 프라임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미분 계수 값 자체에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 같은 경우는 이, 이 모든 이 X1, X2에 가진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컨스트레인트가 제대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 이 최대값 슈프리먼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분계수 값에 대해서 제약을 둬가지고 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게 쓰이냐 했었을 때 그 딥러닝 스터디에서 꼭 배우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포워드랑 백워드로 학습할 때 백워드 과정에서 뭐 기울기가 계속 0이거나 포워드 과정에서 계속 기울기가 크면 이게 발산하거나 좀 0으로 근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근데 보시면 이제 계속 미분계수가 계속 곱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립시츠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미분계수의 값을 제약을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계속 미분계수의 값이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걸 계속 곱해도 결국 0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해도. 그래서 이렇게 립시츠 연속성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랙션 매핑 디오렘이라고 있는데 그 립시츠 디오렘에서 K가 1보다 작게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풀었으면은 fx1 빼기 fx2가 뭐, 뭐 0.5 x1 빼기 x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x1과 x2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f라는 펑션을 씌워요. 그럼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이건 살짝 그 저번에 뉴턴스 메소드 같은 거 썼을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걸 계속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거리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x1과 x2에 대해서 x1 빼기 fx2의 거리가 지금 뭐 0.5 x1 x2라 해봐요.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다시 또 뭐 y1 y2라 해봐요. 그럼 이 y1과 y2의 거리에 대해서 립시츠 이니퀄리티 사용하면은 지금 fy1 빼기 fy2의 거리가 이거 작잖아요. 그러니까 두 점의 거리를 이 f라는 펑션을 씌웠을 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랑 x가 결국 이게 fx고 이게 y는 x일 때 이게 한 점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정리예요. 그래서 이게 벨망 옵티머널리티 이퀘이션이라고 쓰는 수식이 있는데 여기서 v 파이라는 거니까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그 함수를 찾고 싶은데 이게 감마가 0하고 2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거리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점으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대분들이랑 이과대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공수 3나 뭐 고미원, 뭐 상미분 방정 계속 들으면은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이 그 유일한 회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또한 뭐 컨트랙션 매핑 표현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는데, 네, 위로어 블러디나머스 이거 제가 과제 때 낸 거거든요. 어, XN이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들이 IID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은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갖고 서로 독립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뭐 평균을 이렇게 넣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실제 평균 값인 뮤로 수렴한다. 근데 이러한 정리이고 이거 체비체크 이니퀄리티 쓰면은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어 데이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저희가 실제 갖고 싶은 모드에 대해서 근사하는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페딩스 이니퀄리티란 건데요. 이거는 어xi에 대한 확률값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 조건이 필요가 없고 xi라는 뭐 그러니까 x가 1인지 x가 0인지 이 x의 뭐라 그러지 이거 랜덤 베리어블의 값에 대해서 조건이 확실하다면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약 조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 장점은 실제 데이터 x의 분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x의 범위만 사용해서 이니퀄리티 같은 게 구축이 가능하다를 보여준 거고 여기 보면은 이 확률값이 이렇게 이런 값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파이나이트한 샘플 가지고도 그 확률값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살 수 있다. 그리고 테일들이 뭐 익스포넨셜하게 타이트하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정리 가볍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인포메이션 티오리는 적어도 AI 일면 쪽에서는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PQ에 대한 관계를 나타낸 거고 조인트 엔트로피는 두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 거고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한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남은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확인한 거고 K의 다이버전스랑 젠센샤널 다이버전스는 이제 두 확률 변수 사이 거리를 측정한 거고 K의 다이버전스는 좀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매트릭이 아니고 그래서 젠센샤널 다이버전스가 좀 더 수학적으로는 좀 더 완벽하지만 계산하기 복잡해서 잘 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포메이션 티오리 응용 쪽에서는 소프트텍스트 크리틱이라는 강학습 알고리즘, 겐이라는 적대중 신경망을 통한 뭐 디퓨전 모델들 그리고 LLM이라는 걸 좀 더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선호에 맞게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RLHF 뭐 그걸 위해서 나온 강학습 알고리즘인 빅도 가있고 잘못 만든 그리고 그 기초 수학 용어들 뭐 슈프리멈, 인피멈, 입지체 연속 그리고 컨트랙션 매핑 티어링 뭐 쉽게 말해서 축소 사상 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고 딥러닝 등식으로 위크로 어블라디나무스나 스퀘링스 이니퀄리티 등이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지 난 똑같은 게 되지.